네, 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정상회담이 파탄이 나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번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신한반도 체제를 뭐 끌고 나가겠다라고 참 공허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할 능력이 있는 건지, 한반도 운전자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기 고집을 펴는 건지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는 걸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걸 좀 보시죠. 그 대통령께서는 다시 미북 간의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거꾸로 보게 되면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과 그 북한 핵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은 등 그런 리더들인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꾸 미국이 해라.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난 이거부터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상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에 이제 서로 교전인데 두 나라는 자기네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카슈미르 사태를 놓고 서로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의지가 없어요. 뭐 60만 대군이 있고 뭐 조국에 대한 수호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미국에게 떠넘기고 또 그러면서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참 이중적이고 좀 복잡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다시 미북 관계를 중지하겠다 그랬는데 우선 이렇게 미북 회담이 파탄난 이유는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즉 미국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정보기관도 알고 있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런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탄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침묵을 하시냐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게 지금 일련의 이 모든 사태는 작년이죠.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여정이 왔다 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 측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갔다 오셔갖고 미국을 방문했었죠. 3월 9일이었던가요? 그래갖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다음에 2시간의 공백을 가진 다음에 트럼프의 소개로 우리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우리 조 주미 대표가 백악관에 와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했었죠.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작이었죠. 그때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에서 주목할 거는 commit라는 단어입니다. commit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자기네 사이트에 올릴 때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비핵화 하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발표할 때는 비핵화 하겠다라고 해놓고 우리말로 옮겨놓을 때는 청와대 사이트에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하고 나와서 우리 쪽에서 옮겨놓은 건 조금 다르게 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때 이제 김정은 만나고 와서 한 건데, 근데 이 바로 정의용 실장이
북한에 바로 갔다 와서 우리한테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죠.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주고 뭐뭐뭐를 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앞에 뭐뭐뭐뭐 하면 조건문을 빼고 나서 비핵화 하겠다, 영어로 커미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판문점 회담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쭉쭉쭉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거는 판문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만난다 그랬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기억나십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서 5월 달인가요? 5월 며칠 날 워싱턴 갔는데 트럼프가 좀 박대를 한 기억나십니까?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먼저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30분인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자 질문 받으면서 계속 혼자 대답하고 하다가 나중에 한국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해 주니까 영어로 알아듣고 나서 그건 뭐 번역 안 해도 다 알아듣겠다고 와 웃고 나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랑 안 만난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당황해서,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은 그때 또 바로 NSC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전화가 오니까 바로 통일가게 가가지고 경호도 의전도 없이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다시 미국 간의 싱가포르 회담이 이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3월 달에 정의용 실장이 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commit to denuclearization 이렇게 발표했는데, 북한이 또 장난을 치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안 한다 그랬고 우리 대통령을 박대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한풀 수그러들었죠.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탁으로 바로 다음날 판문점을 넘어가서 김정은을 만나갖고 격식 없는 회담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게 돌아왔고 이제 만들어져서 이걸 했는데, 싱가포르를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파탄이 났죠. 트럼프가 벼랑끝 비슷한 걸 구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뭘 하겠다고 하셨고 미국 간에 중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삐져서 돌아간 김정은은 우선 당장 2월부터 3월부터 식량이 부족할 거고, 또 그렇다고 미국하고 붙을 수도 없을 거고, 뭐 한국에 대해 도발을 하자니 또 그럴 거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연결해주면 하기 전에 또 뭐 갑자기 판문점이나 통일각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만나면 또 김정은이 한풀 수그러들겠죠. 뭐 그런 걸 계산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정의용 실장이 가셔가지고 연결했던 것들이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그분이 그때 발표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북한이 커미트 디뉴클리어제이션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했던 말은 엉터리입니다. 보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북한 갔다 오셔갖고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데 조건은 북한의 체제 보장 뭐뭐뭐뭐 등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뭐 자기의 이념과 의지 때문에 뭘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상황 판단을 거르게 하거나 또는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의용 실장을 주중대사로 보낸다, 이렇게 검토하시는 모양이죠. 참으로 참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은 사실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또 어떤 국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승인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 편만 들어버리면요 왜곡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고 이 정부가 떠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네 말만 믿어. 나는 3인방만 믿어. 라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정부가 몰락으로 갔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꾸 혼란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책임을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 책임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국가를 운영하죠.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내가 한 거는 끝까지 감싸고 가고 남이 한 거는 끝까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잘못된 정권도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지금 안보를 가지고 북한 핵을 가지고 북한이 숨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지금 서훈 국정원장도 뭐 어느 나라 대사로 거론되던데 안보 책임자들 아무 말이 없죠. 제가 하나 이 말씀 드릴게요. 이 현 정부에 앞서서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노무현 정부가 2004년도로 기억합니다. 그 이종석 씨가 안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이끌면서 남북 문제를 이끌던 시절에 2006년도 6월 달이죠. 뭐 남북 관계를 잘해보겠다고 고위급 장성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심리전을 중단하자라는 합의를 해주고 서해 NLL에서 남북한 함정끼리 서로 교신을 해서 뭐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게 했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군인들이니까. 그게 6월 12일을 기억하는데 7월 달에 그 NLL에서 서해 NLL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경비장 한 척이 중국어선을 따라간다라고 툭 송신을 공개 주파수로 보내고 NLL을 넘어옵니다. 마구 내려와요. 북한 중국어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측 고속성이 보고 그 왜 내려오느냐? 너 뭐냐? 뭐 이렇게 4번을 호출을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그 앞에 총을 따다닥 경고로 사기로 쏴주니까 이 걔도 뭐 멈추면서 하는 얘기가 귀측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맨 처음에 북한이 1번, 우리 측이 4번, 북한이 5번, 그러니까 6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7번인가 그렇게 서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교신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북한이 남측이 말이야 교신 약속을 어기고 뭐 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믿고 국방부에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떠든 거지 뭐 우리랑 교신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처벌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국정원까지 가세시켜서 북한이 뭐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떠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방정보를 책임지던 박승춘 정보본부장이 그 교신 내용을 언론에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알려줍니다. 그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뒤집어지니까 박승춘 씨를 전역시켰죠. 네. 그렇게 했던 정권과 지금 정권이 비슷하죠. 어떻게 적을 믿고 우리를 안 믿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안 믿고를 떠나갖고 객관적이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자기 편만 감싸기로 간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천만의 말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들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참 언론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봉급쟁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고 이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뭐 중재자를 하겠다. 지금 뭐 경제도 엉망이고요.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려면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미국이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하고 INF 중거리 핵 협정을 맺을 때 보게 되면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샤비크에서 고르비를 만났을 때 합의 안 하고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소련이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합의는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판도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누구 편만 들어줍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아니면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자기 국내적인 정치적 약점도 있어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대통령은 왜 그런 게 없죠? 특히 이 북한 문제만 가면 왜 그렇게 거기는 성심성의껏 잘해주고, 어떤 우리의 안보 문제에 중요한 미국과의 방위비에 있어서는 한 푼도 뭐 더 못 내겠다는 식으로, 물론 더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지. 네. 그리고 또 미국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지. 먼 훗날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따라올 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